보궐대선 이제 35일 훌쩍훌쩍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로 확정했고 오늘 이제 국민의당이 저녁에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제 주요 정당들의 후보가 거의 결정된 셈인데 이 국면에서 내일신문이라는 언론 매체 보도 하나가 지금 파장을 좀 번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를 상정을 하고요. 가정이 성립해야 됩니다. 양자 대결.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이기도 이제 이 조사에 따르면 7.2%포인트 정도로 뭐 그렇게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앞서서 저희 동아일보가 양자 대결을 가상한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거보단 차이가 좀 덜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의원 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끈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소 포장 과자다 봉지를 뜯어보면 과자는 얼마 없고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려고 막 질소를 막 과자 봉지에 집어넣고 있는 기분이 된다는 거죠. 질소 과자 봉지 빵빵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근데 그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지금 같이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질소를 일부러 뭐 주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자구도로 지금 외형상으로는 치러지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의 조사 결과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네. 이 지금 항상 뭡니까 하는 여론조사 기법 중에 하나의 휴대전화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이 똑같은 지금 회사에서 지금 하는 방식은 근데 그 이전에도 휴대전화를 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유선전화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하나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27.8%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15% 내지는 20% 정도가 낮게 나온 부분이 뭔가 이 조사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표본에 좀 무슨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다가 그런 경우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선이라는 아주 긴 과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 번 정도 뒤지는 결과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방조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생각인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거죠. 좀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안이 가면 미치지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처럼 저는 좀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금 대범한 태도를 좀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하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당 측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 싶은 반응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안철수 측에서는 발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 삼은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했는데 왜 뒤집혔다고 발끈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여론조사 회사 탓하지 말고 후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로 여론조사 하나에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자 구도가 될 때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라든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범보수층 유권자층 입장에서는 들썩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은 양자 구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문정서, 비문정서가 있는 보수 유권자, 범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저는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많이들 아시지만 유선전화의 응답률이 그러니까 응답하는 분들이 대체로 좀
북쪽인 분들이 많다고 하죠. 이 응답률은 13.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유선전화에 응답하는 분들이 대개 계신 분들이 좀 연령층들이 높고 하니까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네. 근데 여하튼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런 거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쓸 만하다. 뭐 2008년 대선 때도 있지만 48%가 맥시멈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양자구도로 갔을 때는 거기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한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우리가 말이에요. 네. 그 뭐 이제 폼생폼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속칭 그런 말이 네, 있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쓸데없이 폼을 잘 잡고 네. 이러면 폼해 죽고 폼해 산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는요. 여론조사 영어로 폴 아닙니까? POLL이요. 네, PO. 폴생폴사라는 말이 사실상 여론조사에 살고 여론조사에 죽는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거의 좌지우지되는 이 정치권의 현실을 후보도 이걸로 정할 때가 있잖아요.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저거는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 한 번의 여론조사가 뭐 그다지 그렇게 막 이용해서 사실상 양자구도를 현실화해 나가는 이런 걸로 충분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잘 보셔야 될 게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이제 오늘로 다 나서게 되면 정당에서만 5명의 후보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정은 오자 대결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자 대결을 내일 신문에서 한 결과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자 가상 대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오자를 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7%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6% 정도 차이로 27.3%를 기록해서 차이를 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보수 단일화나 뭐 이런 게 이루어져서 홍준표 후보로 돼서 3자 대결이 된다면 어떤가를 놓고 해봤더니 36.6, 32.7, 아주 좀 좁혀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양 이사장,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참고인데, 이게 지금 국면에서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되니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요소인데, 근데 디오피니언의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좀 해야죠. 1차적으로, 조사회사들이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에 돌출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대부분 유보를 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상례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면 하루 만에 이 조사를 해서 바로 발표를 했다. 네, 그리고 네. 이제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돌출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측면 하나를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디오피니언이 수치가 계속해서 그 똑같이 유선전화 40, 그 다음에 인터넷 조사 60을 쭉 두 가지로 표본을 잡아왔습니다. 그 표본을 잡아왔는데 수치가 상당히 다른 발표하고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다른 언론기관, 매체의 예, 예. 보도와 좀 차이가 났다. 예, 일반적인 차이들이 많이 났는데 이 차이가 이거는 좀 설명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라는 건 뭐냐면요. 네. 이메일 주소를 그 회사에서 수집을 해서 네. 거기에서 표본을 뽑아서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지 보냈으니까 답 좀 주라 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네. 이때 이메일 주소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미 상당 부분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가능성이 있다. 디오피니언의 그 조사 방법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D-35 대선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이 시점에 두 후보의 수치가 이제 어쨌든 1, 2위권을 형성하니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상당한 그 논쟁이 가열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먼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반혁명적인 불법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학생들을 동원 식사하고 접대하고 본부도 의혹 등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게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5년 전에 뭐 대선 후보로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평을 받던 분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에 대들보 성경 말씀 인용했네요. 남의 눈에 티만 보시면 안 된다. 이제 박지원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문재인 전 대표 후보가 여러 가지 당선 수락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반박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샅샅이 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해명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신 교수님, 앞서 박지원 대표의 공격은 전라북도 우석대학교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후보의 저 반박은 아들 문제, 10년 전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아들 문제도 있고요. 뭐 한때는 또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것과 관련해 갖고 뭐 좀 많은 부당한 좀 이익을 또 챙긴 거 아니냐. 뭐 그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무슨 이제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저런 얘기하는 거죠. 이명박근혜 뭐 10년 동안 뭐 본인을 얼마나 예를 들면 표적 사정을 하려면 얼마든지 했을 텐데 결국 지금 이렇게 아무런 법적인 그게 없었던 거 보면은 탈탈 털라고 했는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전에 두 보수 정권이 가만뒀겠느냐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쓰는 모습 보셨고요. 하지만 박지원 대표 별명이 생겼는데 별명 하나 추가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맨날 문모닝한다. 아침 회의에서 맨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니까 문모닝 하면서 문재인 하면서 이제 비판한다 해서 문모닝이.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앞으로 이브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과도 척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피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으로 정권 교체 해낸다면 이제는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 얘기 전반적으로 보면 연정 얘기도 하면서 그 뒤에는 뭐 언젠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정권 잡으면 같이 갈 상대일 수도 있는데 양강구도에 대한 견제구로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실질적인 양강구도로 가는 걸 진짜 자신의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은 우리하고 같은 뿔이다. 언젠가는 같이 해야 될 상대고 내가 집권을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대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대연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죠. 소위 말해서 이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책임이 있는 정파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파하고는 언제든지 손을 잡는다. 그 중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정당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우리하고 경쟁할 사이가 아니다. 우리하고 협력할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양강구도가 혹시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 지금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견제구도 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쌓였던 사면론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한 거의 몸짓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은 잘못하면 보수 후보 나아가서는 적폐연대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격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달래고 그러니까 어우러는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의 이 지금 양수겸장의 그런 이 지금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국민의당과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얘기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어제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관심을 모았던 안희정 지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2위를 기록한 안희정 지사 패배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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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우리가 이 길은 끝까지 걸어가도록 합시다. 안희정 지사 이 부인의 목에 이제 빨간 목도리 둘러주면서 초창기에 이제 뭐 충남 엑소다 유명한 드라마의 패러디로도 유명해졌던 부인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 올해 우리 나이로 53이니까 5년 뒤를 기약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아주 간발의 전체 득표율 차이를 보였는데 자 관심은
대연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했던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층이 과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분산될 건가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안희정 지지층 어디로 가나 봤더니 가장 많이 가는 쪽이 23%, 바로 안철수 전 대표 쪽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는 21%, 오히려 적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했던 층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게 좀 겹치는 거죠. 그 지지층들이. 그런데 좀 저는 주목해 봐야 할 게 여론조사에는 응하고 적극 투표를 할 거냐, 저분들이. 네, 그건 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지금 37.7%인데 저 그 부동층의 향배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지사를 지지했던 여론조사에서 지지했던 중도층이나 범보수층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만 글쎄요. 이게 당내 경선에서 안 지사한테 투표했던 층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실제 대선으로 갔을 때 당을 뛰어넘어서 후보를 지지하는 데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4.13 총선 때 보면요. 새누리당이 뭐 압승을, 왜냐하면 야권 분열, 그때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네. 두 야당이니까 구도상으로 뭐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할 거다 했는데 과반에 미달했잖아요. 네네. 이 당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이른바 보수층의 투표 포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누리당의 그 막장 공천 뭐 이런 거를 네네. 보면서 아유 정 떨어진다. 늘 그냥 무조건 투표장에 가면 새누리당을 찍어왔던 이런 분들이 그때 상당수가 제 주변에 봐도 이번에는 나 투표 안 한다 하고 투표를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바로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 투표 포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네, 하는 네.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안희정 저기 봐서도 안희정 지지표가요. 근데 모르겠다가 37.7%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표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떠도는 그냥 부동층이 돼서 떠들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로 다시 재결집할 건지 네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양자구도 그 여론조사 자꾸만 그 신경 쓰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약점이 뭐예요? 그 지지도도 제일 높지만 비호감도도 제일 높잖아요. 지금 어느 조사에는 그렇게 나왔죠. 어떤 조사에 1위가 이제 문 전 대표였고 2위가 홍준표 지사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가능성에 이 대중 그 투표 심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30일 한 달에 딱 일요일이 되거든요. 네. 예, 갈수록 이 조사 결과는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숙 씨,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 1박 2일간 여름부터 이제 호남을 누비었는데 종친회에도 가고 성악가 출신답게 노래도 부르고 그야말로 내조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평군시 어르신들. 원래는 문재인 씨가 와서 여기 종친회 전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려고 하는 날인데요.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저번에 정말로 문재인 씨 많이 도와주셨는데 실패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평문 씨가 대한민국에 우뚝 남는 그런 성씨로 남기 위해서 저도 시집온 타성씨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 기자들, 출입하는 기자들 만났을 때 노래 한 곡만 해달라 그러면 아주 뿌리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노래를 하세요. 지금 다른 곳마다 네. 한다고 그러죠? 네, 저렇게 노래를 빼지 않고 하세요. 기자들. 상당히 그 성악 전공을 하셔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고 이 마이크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낯을 가리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문재인 후보의 약간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하고는 대중을 대할 때 그러한 그 태도하고는 상당히 이 상반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그러니까 내조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인데요. 저는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이제 경선에서 본선을 바로 직행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도와준 부분은 저는 호남 민심을 상당히 되돌려 놓는데
큰 공을 하지 않았나 매주 생각입니다. 혼자 가는 일이 많았다는 거 지난 아닙니까? 4.13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 이후에 근데 막상 또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난 뒤에는 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그 상당히 미묘한 그 시점에 그때부터 호남에 매주말 가서 네. 그 호남을 돌면서 밑바닥 민심을 상당히 그 살핀 부분들이 저는 결국 호남에서 압승으로 돌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이번 승리의 공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오죽하면 문재인 전 후보 어제 나의 비선 실세, 아마 이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빗댄 표현인데 나의 유일한 비선 실세는 김정숙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